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제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속보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됐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오늘 결정이 되면서 앞으로 경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도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전략 짜가도록 할 테니까 주유소 1, 2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으시죠?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도 좋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 상담도 미리 받을 테니까 센스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리 보내주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과 달리 내 종목이 잘 가면 그 시장이 좋은 시장이겠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오늘 모셨으니까요. 월요일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구조에서 차차 알아보겠지만 이제 월요일 팀을 또 급하게 모신 이유가 오늘 또 이제 장이 끝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주유소 많은 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뇌구조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월요일 팀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셨는지 김범준 전문가님 적응되셨어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계속 계셨으니까 그죠? 저는 계속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적응 안 된 게 하나 더 있지 않으세요?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머리 좀 잘랐다고 사람이 바뀌다니요. 제가 네. 머리를 자르고 무슨 일, 신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신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날도 너무 덥고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해서 잘랐는데 왜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려고 네. 자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칭찬을 들으려고? 네. 그럼요. 칭찬을 고픈데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 아까 지나가면서 다들 잘 어울린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눈을 희번뜩하게 뜨고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긴 거의, 한데. 그렇죠. 진심이시죠?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범준 전문가님은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원래 이제 긴 머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아니 드시는 전문가님 얘기군요.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문가님. 내가 잘 어울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마음에 아니요, 안 별로는 드시네요. 아니고 별로다? 별로다?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시청자님과 이정수 전문가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좀 팬들의 군단을 업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 타도 김범준을 외치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다른 이슈로 제가 묻혔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가석방 이야기가 확실시 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언팩 적어주셨고 OLED TV 또 키워드를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반기 상장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난주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키워드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뱅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줄여서 카뱅이라고 말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핫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실시 되기 이전에 이 삼성 갤럭시 언팩을 먼저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준비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삼성 갤럭시 언팩이라고 적어주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정수 전문가님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핸드폰 바꾸시게요, 의원님?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네, 진짜 궁금해서. 바꿔야죠. 원래 대부분 다 2년씩 쓰고 바꾸잖아요. 부자시네. 저는 아니 다들 2년 약정 아닌가요? 저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보기 전에서는 2년 약정이었을 거고 예. 대부분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2년 약정을 이제 쓰실 텐데요. 자, 지금 이제 핸드폰이 이제 싹 이제 업그레이드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정책이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서는 이제 스틱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요런 이제 제품이 이제 최고의 성능을 꼈다면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S21부터 최고 성능이 S 시리즈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S21은 약간 하위 버전인 성능들을 좀 뺀. 그래서 그 케이스 자체도 이제 메탈이냐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있냐 이런 차이도 있을 정도로 이 S21보다는 울트라 쪽과 그다음에 플러스 쪽에 이제 이쪽의 성능들이 굉장히 좋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빼버렸는데 이게 점점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결국 이제 폴더블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틱형들은 보급형 폰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가격 얘기도 해드렸죠. 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8월 11일 날 언팩 행사가 있고 그리고 올 연말에 이제 예약자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폰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대하는 폰은 아니에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새로운 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3랑 Z 플립 3를 11일인데 온라인 행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저녁 11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폴더폰 시장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올 하반기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 하반기에서는 뭐 반도체에 대한 DDR5로 전환되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IT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오늘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좀 되지 않을까. 거기가 확률이 더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날이 추울 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네. 이제 어차피 만기 출소가 내년 7월 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는 뭔가 먼저 미리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했고 뭐 그걸 제가 맞출 수는 없었지만 근데 오늘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IT 섹터들은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IT주들이 움직였나 봐요. 어쨌든 제가 폴더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에서 폴더폰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고 실적들은 원래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전 매매 정세에서 아침 방송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수동기업 보게 되면 1단부터 6단까지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서 IT 출발 1단이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1단 출발이다. 근데 목요일 날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단 출발 시작했다. IT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까지 얘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목요일보단 좋긴 좋은데 2단에서 3단으로 가는 중간 정도 수준? 3단까지는 아니고 2단에서 한 2.5단인데 원래 기아에는 2.5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단에서 3단으로 가는 과정이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이죠. 월요일 날 오늘 아침에서 방송에서 이건 3단이다. 그래서 오늘 IT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에코프로도 상한가를 가고 뭐 2차 전지도 강하게 움직이고 디스플레이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IT주들이 3단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4단, 5단, 6단으로 이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이 IT주들이 굉장히 강한 왕의 귀환이라 그러죠. 주도주의 흐름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전기 충격을 주면서 강하게 좀 불을 우리가 떼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전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네. 어쨌든 나오게 되면 기사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결정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이제 결정과 그다음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 뭐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결제를 빨라질 수 받거나 있겠죠. 그렇죠. 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막상 나왔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결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뗄감이라 그러죠. 지금 뗄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폴더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삼성에서 갤럭시 언팩 얘기 나오고 삼성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제 폴더폰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IT의 관점에서 이쪽은 이제는 좀 이제 주목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던 겁니다.
네, 오늘 확실히 뭐 장이 끝난 뒤에 가석방 확정 여부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오늘 장중에 폴더분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좀 째려보고 있었던 IT 부품주 중에서 폴더블 언팩 행사 이슈까지 얹어져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이게 또 계속 갈지가 좀 궁금은 해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도주 하반기를 다 자, 주도할까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폴더블폰 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일단 여기 셋 중엔 없습니다. 없죠. 김범준 의원님 쓰세요? 안 씁니다. 네, 안 그렇죠. 쓰죠. 아직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더라도 폴더블폰 사용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60억 인구 중에 10억만 쓰더라도 10억대를 팔아야 되는데 비싼인데, 네 비싸니까 한 대당. 일단 비싸기도 네네. 비싸다고 안 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서라든지 다 삽니다. 왜냐하면 할부를 걸어놓기 때문에 아하.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어떻게든 사긴 사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핸드폰 노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싸요. 비싼데 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여거지게 다 나가는 거, 돈이 다 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비싼 걸 사게 되는데 그거를 10억대를 많이 판다라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다 파느냐? 아니죠. 5년에서 10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다 보급이 되려면.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글과의 이제 경쟁을 통해서 구글은 아니죠. 그 애플폰과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팔리냐 부분은 나중에 봐야 되지만 폴더폰에서 아직까지 기술 우위는 삼성이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그 앞으로의 기대감만 보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2017년도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폴더폰 관련주 쪽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섹터가 그렇게 뭐 과거에도 있긴 있었지만 네.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도지훈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내년에서 내후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볼 섹터는 아니에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이게 바닥에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몇백 프로 올라갔어요. 제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성이라든지 LNF만 추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350% 올랐거든요. 대부분 2차 전지들이 지금 200%, 300% 올라갔는데 그 목표치들을 폴더블폰들이 지금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의 다음에 강세가 폴더블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OLED라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1년 만에 많이 갔어요. 그렇게. LNF라든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폴더블폰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주로서 좀 유망해 보이는 오늘의 종목으로서 IT, 그중에서도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눈에 띄는 키워드를 보자면 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라는 키워드가 또 눈에 띄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주 5일이죠. 8월 5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연결해놓고 이제 K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이랑 뭐 이것과 관련된 보고 사항들을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글로벌 백신 허브화가 임기 내도 완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에 뭐 IT가 있다면 한 축으로는 제약 바이오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좀 요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오면서 봤던 기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원래는 20, 30대한테 접종이 안 됐는데 지금은 또 가능하게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험하다고 해서 안 맞았는데 이게 풀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안 돼서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대해서 이걸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범준 위원님? 글로벌 백신 일단은 내용 자체는 너무 좋죠. 네, 내용 되면 좋죠, 그렇죠? 제약 바이오한테 호재죠. 그럼요. 훨씬 좋죠. 일단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백신 관련 종목 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에는 제가 조금 갖고 오긴 했는데 너무 네네.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요. 네. 뭐 일단 2025년까지 뭐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발표를 현재 이번 정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왔을 때는 과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냐? 사실 그렇죠.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기 말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기가 조금 많이 남은 상태였으면 이런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현재 임기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정부가 이 제도를 사실 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분명히 계속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돼서 손해 보는 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일단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쪽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내년까지 아니죠 5년까지 음. 앞으로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대해도 되겠다 싶은데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2조 2천억이면은 웬만한 삼상 뭐 글로벌 삼상 들어가고 하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5년 동안 2조 2천억이면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못해도 10조 이 정도는 투입을 해야 그래도 이쪽 관련된 회사들의 충분한 지원을 조금 줄 수가 있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조금 적다 금액이. 근데 이제 내년에 들어올 정부가 사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19 같이 전염병 이야기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좀 잘 바톤을 받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품더라고요. 계속 해줄까? 그렇죠. 네. 의문점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국내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 업체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임상 3상에 접근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 한 3개, 2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임상 이상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돈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화이자, 모더나, 뭐 얀센, 노바백스 뭐 이런 쪽들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밀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백신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 문제랑 아무래도 조금 부딪히겠죠. 네. 네, 관련돼서 그러면 뭐 계획을 보면 기반을 구축을 한 다음에 고도화를 시켜서 뭐 가속화를 해서 국내에서도 국산 백신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럼 이 이슈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mRNA 관련된 종목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정확하게 현재 뭔가 진행을 한다.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온 거지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서 일단 이번 연도 말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거의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받은 경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백신 국산화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도 노력하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확실히 호재인 것 같다라고 국산 백신 허브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또 볼까요? 눈에 띄는 섹터가 또 OLED TV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것 같은데 아까 폴더블 폰 이야기해 주시면서 OLED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에 꽂히면 그 섹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OLED는 약간 위원님이 처음에 막 네. 초반에 처음 이야기했을 때 올해 그쵸.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가상세계? 메타버스. 메타버스 터지고 나서는 메타버스를 볼 수 있는 시각화 그렇죠. 패널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제 해석이? 맞습니다. 어. 그 얘기도 지난번에 여기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기억나시죠? 약간 이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버스를 아무리 뭘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로 볼 거예요? 허공에다 빔을 쏘는 기술은 있어요. 있는데 그 기술은 아직까지는 꺼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열심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빔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10년 뒤에나 나올까. 그래서 먼저는 자, 일단 TV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내년 이제 글로벌 OLED 출하량이 이거 출하량입니다. 매년 몇 대씩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작년에서 365만 대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게 그 정도 출하가 됐었는데 올해가 610만 대씩 이제 팔립니다. 근데 내년서부터는 이제 700만 대씩 팔릴 것이다 요 얘기인데 이제 대중화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도 이제 OLED TV가 있어요.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게 고칠까 싶어갖고 일산 근처에 가갖고 차를 실어가지고 그 큰 걸 있잖아요. 네. 차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다 긁혀갖고 넣어갖고 저는 갖다 줬어요. 근데 그냥 하나 사시지, 선생님. 일단 물어보는 거죠. 아까우니까. 견적이라도 한번 받을까? 네,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TV에 대해서 이 OLED 이 패널들이 쉽게 잘 고장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고 나서 우리가 뽑기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뽑히는 애들은 뭐 5년도 쓰고 그래요. 뭐 10년을 잘 못 받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거의 1, 2년 만에 고장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품에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고장 수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OLED 패널들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뭐 2, 3년 정도 쓰게 되면 뭐가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고 이렇게 고장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장이 많이 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OLED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굵은 거에서 짧아진 지도 됐는데 지금 또 뭐가 좀 됐냐면 2, 3년 만에 이 베젤이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베젤이라는 건 옆에 이제 빈 공간 있죠. 네. 베젤이 이제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지면서 거의 이제 화면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면은 더 크게 보는데 덩치는 더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면서 그리고 더 세련된 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얇고요. 그리고 화질은 더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 TV를 이제 베젤이 얇은 거를 이제 TV를 보신 분들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비싸서 못 샀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대중화가 이제 슬슬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그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OLED TV 시장은 여태까지 LG가 좀 압도를 했었어요. 네. 뭐 광고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보시는 그 광고. 그래서 진정한 뭐 OLED는 뭐 LG입니다 뭐 그랬는데 네. 사실 QLED가 이게 좀 성능이 조금 그동안에 좀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당연히 기술 개발을 했겠죠. 열심히 또 노력을 또 가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OLED가 내년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양산과 이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아직 그 점유율을 많이 못 따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뭐 LG냐 삼성이냐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QLED가 됐든 그러니까 QD OLED가 됐든 뭐 마이크로니 LED가 됐든 아니면은 뭐 OLED가 됐든 삼성과 LG가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이제 쓰기 시작하죠. OLED 이제 쓰기 시작하고 태블릿 PC도 OLED가 이번에 장착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서 이제 LCD들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는 OLED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전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면적 사이즈도 계속 넓어지고 이 부분들과 대형 TV들을 이제 패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점 대중화로 가면서 이쪽이 이제 많이 팔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OLED가 대세가 될 게 확실시하고요. 그래서 OLED 시장과 TV와 그다음에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아울러져 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을 텐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삼성 SDI를 봐야 되느냐? 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무거운 애들은 됐고요. 가벼운 애들 있죠? 장비주들. 그런 애들이 항상 많이 움직였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 오늘도 보면은 OLED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HB 테크놀로지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 있는 뭐 ICD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에로티 베쿰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OLED 장비주만 해도 한 30개 정도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순환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강세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 이중 부효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IT 부품주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뭐 PCB 관련주, 뭐 카메라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 뭐 움직이고 어차피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 2차 전지 움직이면 전기차, 수소차 움직이죠.
그러면 그쪽 움직이다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니까 인공지능 섹터 움직이죠. 인공지능 섹터 움직이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엮였죠. 자율주행이 또 시스템 반도체죠. 그럼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면 OLED 장비주 움직이죠. OLED 장비 움직이면은 폴더블폰 관련주 움직이죠. 그럼 카메라 움직이면 카메라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좀 기대가 되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원래 너무 기대를 하면 그것도 안 가니까. 그래서 이주영 부회장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게 되면 네. 다른 섹터들도 움직일 텐데 지금 전망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대하고 IT주를 다 샀는데 그동안 5개월 동안 안 움직여갖고 3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하반기서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안 움직였는데 왜 안 움직였을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그 찬반 여론을 봤을 때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분명히 그 심리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 IT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심리를 또 더불어서 또 세력들은 또 열심히 작업했던 거 이제는 좀 띄우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IT 부품주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좋으니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이번 아니면은 도대체 언제 움직일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이쪽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까 전에서도 뭐 폴더블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OLED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월요일마다 계속 나오면서 OLED와 폴더블폰은 아마 1년 동안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겹더라도 어쨌든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려도 좋은 섹터에서 물리자라는 말씀으로 어쨌든 오늘 또 OLED 얘기를 했습니다. 네, OLED 그리고 삼성 갤럭시 언팩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IT 부품주를 바라고 바랐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OLED 시장 자체도 파이도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가들이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늘 강세를 띄웠던 폴더블 관련주들도 보면 앞으로 IT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섞인 두 개의 sek터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정수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보면 하반기 상장주가 있습니다. 제가 성장주라고 봤네요. 뭐 성장이든 상장이든 잘 가면 된 거긴 한데 하반기 상장주들 IPO 공개를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뒤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여기 있죠. 카카오뱅크 이야기도 좀 할 텐데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사실 이제 어떤 원리로 공모를 받고 공모를 받으면 몇 % 정도 수익이 좀 나는지 계속 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게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번 카카오뱅크만 해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뭐 흔히 말하는 따따상 몰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보란 듯이 카카오뱅크는 같습니다만 같이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하반기 상장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누구실까요? 네, 접니다. 원래 네. 그 하반기 상장주 앞에 무서운이라는 걸 제가 붙였는데 어디 갔어요, 무서운이? 잘린 것 같습니다. 잘. 네, 너무 길었나요? 이게 편집이 그렇게 됐네요. 너무 길었나 네. 보네요. 그럼 무섭다는 건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무서운 상승세라고 무서운 좀 상승세. 보고 그럼 좋은 무서움이네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죠. 이제 이쪽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로 또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큐라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카카오뱅크 뭐 여전히 올라가고요. 오비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HK 이노엔 오늘 상장했죠. 이거는 내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넥스트도 역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무서운 하반기 상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갈 곳이 없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왜냐면은 사실 상장하고 나서 물론 당일에는 조금 가더라도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27.65% 갔다가 조금 빠져가지고 종가로 12%대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내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고평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사실 카카오 이 국민톡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톡. 국민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지 않는 건가?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충분히 시가총액이 보니까 지금 전일 기준으로는 33조. 네. 오늘은 아마 좀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국민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것 같고 만약에 국민톡이 없었다면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의 힘? 인프라의 힘. 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겠죠. 애초에 상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카카오뱅크 말고 뭐 카카오,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까지 상당히 카카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이게 사실 이거는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 들고 계신 분들도 살짝 의아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생각. 근데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사실 왜냐면은 잘못 물리게 되면은 이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못해도 3년은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고점에 사신 분들은 네. 조금 걱정이시겠죠.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네.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 최대한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최대한 저점에서 물타기 하셨다가 잠깐 장중에 어차피 반등이라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급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핫했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우리 김범준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가가 지금 상장 이틀째인데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가장 이제 꼭대기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살짝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뇌구조도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키워드가 사실 있었고 미중 무역 전쟁.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뭐랄까 똑똑하세요. 미중 무역 전쟁을 또 물어봐 주셨고 백신 글로벌 허브도 여기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가석방 이야기와 더불어서는 사실 오늘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삼성 갤럭시 언팩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직접적으로 이 가석방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삼성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흘러갈 것이다. 뭐 삼성 관련된 종목 중에 여기가 좀 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보고 계신 거 이정수 전문가님 벌써 옆모습에서부터 IT 쪽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맞나요? 아무래도 내일장 주목할 업종으로 IT 부품주 적어놨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미 적어놨는데요. 네. IT 부품주 봐야 될 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그 이슈에는 별로 상관없고. 아니요, 상관은 있죠. 네. 움직이긴 상관은 하겠죠. 있는데 네. 안 나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IT 부품주가 갈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난 집에다 휘발유 불면 더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차라리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라 그러면 네. 천천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IT 부품주가 천천히 그러니까 집이 타더라도 불이 천천히 타니까 오래 타겠죠, 집이. 네. 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장작이 오래 타는데 이거를 확 태우려면 휘발유를 들이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를 들이부으면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호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돌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감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또 모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IT 섹터들이 더 활활, 그러니까
연말까지 천천히 올라갈 애들이 그냥 단순간에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불타오르면서 오히려 빠른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해서 이제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계속 어디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은근히 IT 부품주들이 5개월 동안 안 가가지고 공략할 종목들이 참 많아요. 모양들이 만들어놨어요. 5개월 동안 종목이 한 번 안 가봐요. 가만히 그 자리만 있어도요. 횡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삼각수렴이라든지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튀기 좋은 모양이 만들어놨는데 세력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네. 근데 8월 15일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내년 내년 이제 설날 때쯤 왜냐면은 3월 이후에서는 이제 대선이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권이 바꿔지거나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버리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제가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고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나올 거다 생각했다면 세력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도 열심히 매집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내년에 3월 달 나오든 내년 아니면은 7월 만기 출소를 하든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쭉 올라갈 거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열심히 IT주를 매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내일 이제 가석방이 이제 됐으니까 네. 세력들도 이제 일정을 좀 앞당겨서 가야 될 애들은 가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요 지금 시청자 키워드 아마 안 됐으니까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됐으니까 그쵸. 이제는 시장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것도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 섹터에 이제 큰 좋은 호재의 이슈가 돼가지고 핫한 움직임들을 내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갈 거예요. 갈 거니까 그동안 5개월 동안 IT 부품주 안 가가지고 속상하셨던 분들 이제는 털면 안 됩니다. 좀 그래도 그동안 5개월 동안 못 먹었으니까 좀 먹어야지, 그렇죠? 수익 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먼저는 좀 강한 애들이 가겠지만 네. 바닥에 있는 애들도 순환을 할 겁니다. 원래 IT는 그랬으니까. 네.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5개월 동안 잘 안 간 거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또 본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이제 8월에 던진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사 나왔죠, 이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또 가석방이 확실시 됐고 이제 앞으로 가면 이 던진 분들은 약간 또 닭 줬던 개처럼 삼성전자 가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은 직관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 그냥 이제 다른 하청업체를 보지는 않고요.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겠죠. 오히려 삼성전자에만 포커싱이 맞춰진 이슈일 거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고 해서 하청업체 물량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거는 시기는 알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다른 호재성 기사를 띄울 예정이었다면 삼성전자가 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타 하청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한해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당연히 호재는 맞죠. 물론 호재는 맞지만 삼성전자 주가 자체에 오히려 포커싱이 맞춰진 집중된 이슈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심 끝에 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정부가 또 삼성전자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기사에 나온 걸 보면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확보에도 좀 삼성전자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백신 확보 그 부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 이슈가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위원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삼성이라는 이 그룹 자체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워낙 탄탄하고 이미 기업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재용 물론 이제 힘을 써줄 수는 있겠죠. 힘을 써줄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인 회사들이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 하나로 또 좌지우지 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범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8월 10날이죠. 내일 또 상장 예정인 크래프톤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카카오뱅크 이야기도 하셨고 게임주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크래프톤도 좋고요. 카카오페이도 사실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가 더 끌리세요, 위원님? 지금 당장 나오는 크래프톤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네. 하반기에 나오는 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내일 나오는 크래프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네.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죠, 위원님? 이게 제가 40만 원 후반대. 한 주에? 네. 아, 네. 근데 이게 이미 그 상장하기 전에는 한 주당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갔던 종목들이라 거의 NC소프트 한 주 가격이랑 거의 그 그쵸, 이상을 맞먹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글쎄요 크래프톤 좀 조심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 말고는 생각나시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PC 리니지부터 모바일 리니지도 있고, 뭐 이제 불소 그다음에 뭐 아이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PC 게임부터 모바일 게임 다 있기 때문에 역시 게임 유저 거기서들 출신. 네. 거기서들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받쳐줄 수가 있는데 글쎄요 크래프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반 뭐 신규 게임이 잘 나간다 하면은 NC 소프트 마냥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글쎄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을 사항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월요일팀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 이정수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어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이정수 전문가님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IT 부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IT 부품 중에서도 어디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 무겁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급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실망하게 해서 손절을 유도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가기야 가겠죠. 먼저는 IT 부품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움직이거나 뭐 삼성 SDS나 삼성물산,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이제 이런 애들이 지난번에서도 있잖아요. 그 차트를 보면 예전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석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서 삼성전자가 급등하지 않았고요.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삼성 SDS라든지 다른 쪽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벼운 쪽들도 삼성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뭔가 호재 얘기가 되겠지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이것도 호재거든요. 투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명확하게 지금 미국도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때문에 이게 조금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왔으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IT 부품주들 제일 만만한 쪽이 어디냐면 OLED입니다. 사실 OLED보다는 삼성전자 직접 연관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마이크론, 네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IT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보긴 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서는 순환하는 만만한 쪽을 보게 되면 OLED 장비주들이 제일 만만하고 그래서 IT 부품 쪽은 뭐 그쪽을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내용은 뭐 대충 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그죠. 뭐 설명의 하단을 뭐 3개를 제가 썼어요.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 유무 살펴봐야 된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원래 움직이는 장이에요. 8월 달이. 그리고 이슈가 DDR5가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석방이 되지 않더라도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더 호재가 됐고.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특히 개인투자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죠. 네. 급등하길 바라지만 이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급등을 하면 지수가 폭등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5% 가게 되면은 다른 애들도 다 따라서 막 급등해 버리는데 아마 그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렉 걸렸다 그러죠. 컴퓨터 게임하다가 이게 잠깐 버벅거리는 걸 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이제 약간 딜레이가 걸릴 수 있는 지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이슈가 탁 나온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큼의 상승폭으로 IT 부품이 막 폭등하고 막 빵빠레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냥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뭐 밀리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뭐 이정 부양이 왔으니 오늘 뭐 투자 결정을 하든 한 달 뒤에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투자 결정을 한 달 뒤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호재가 돼가지고 그때 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급등한다 생각하고 막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잘 보고 눈치를 잘 보세요. 어차피 급락은 안 나옵니다. 급락 나오면 더 사버리면 돼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떨어진다.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없지만 떨어지면 그러세요, 위원님. 네. 뭐 이상한 것들 막 상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 10% 빠진 거 사시면 돼요, 그냥. 아, 네.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뭐 움직이더라도 다시 밀릴 것 같은데 네. 부품주들은 생각보다 강한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쪽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DDR5 관련주는 뭐 심텍홀딩스부터 해서 뭐 제가 최근에 아비코 전자인가 뭐 그것도 이제 아침만 추천했는데 잘 가거든요. 근데 너무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쫓아가기 좀 그렇지만 DDR5 관련주 쪽으로 이제 또 순환할 수 있는 쪽들도 찾으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도 찾으시면 되는데 네. 요점은 이겁니다. IT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지 않으면요. 지수 잠깐 볼게요. IT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럴 거 아니면 빨리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도 안 난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타이밍을 얘들이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로 내일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딜레이되고 올라갈 건지 어쨌든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급락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려면 역시 IT가 가줘야 돼요. IT가 가지 않고서는 지수가 이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강국이고 IT 강국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IT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코스닥에도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8월 달장, 9월 달장 한번 땡겨줘야죠. 한번 땡겨주는 그런 흐름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건덕지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핑계가 하반기에 IT에 대한 뭐 좋은 호재들, 뭐 실적들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했는지 뭐 세력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인해서 그 시점이 좀 더 땡겨질 수 있다는 거는 호재이기 때문에 내일 IT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고 잘 공략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으로 내일 주목할 업종, IT 업종 뽑아봤습니다. 네, IT 부품주 중에서도 좀 눈치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자, 김범준 위원님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디 볼까요, 저희? 제가 뇌구조 통해 똑같은데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고요. 일단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날 원티드랩 그리고 이제 12일에는 플래티어, 13일에 엠로, 17일에 한컴라이프 케어, 그다음에 딥노이드 있고요. 19일에는 롯데 렌탈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 같이 있고요. 이번 달에도 굉장히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일에는 아주스틸, 그다음에 27일에는 D&D 플랫폼 리츠까지 종목이 총 10개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달 종목들을 좀 보면은 네, 아주 스틸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의견일까요? 글쎄요, 10개 종목 공목 넣으신 분들 다 기대하고 계시겠죠. 네, 당연히. 네, 네. 뭐 안 넣은 것들도 뭐 매수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일단 하반기 신규 상장된 종목들 8개 중에 5개는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62.5% 정도의 확률로 거의 다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나머지 지금 2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장주들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는 조금 기대하는 게 저는
약간 위험하지만 그래도 크래프톤, 그다음에 17일에 딥노이드, 그다음에 19일에 롯데렌탈 요 정도 저는 한 3개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외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반기 신규 상장주를 픽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 8월에도 눈여겨봐야 될 풍성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범준 위원님께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지만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월요일 팀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